연습하는 거는 스트랭글까지 한번 해보는 거고, 금융공학이라는 게 있어. 금융공학 들어봤어요? 금융공학, Financial Engineering, 그런 학문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파생 상품 가지고 하는 거고, 이제 새로운 신상품 개발하고 막 이제 그러는 쪽인데, 굉장히 복잡한 금융 상품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 버터플라이 스프레드 봤었잖아. 버터플라이 스프레드를 합성을 해가지고 다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지금 여기 설명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쪽으로 금융수학과에서도 관심을 보이는 이유가 이제 파생 상품 이제 프라이싱 쪽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좀 수학적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걔네들은 자기네들이 이제 경쟁력이 좀 있다고 보는 거지.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글쎄 잘 모르겠어요. 미국에서는 월가에서 이 수학한 사람들 뽑아서 써요. 수학, 물리학.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근데 이제 모르겠어. 지금 저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배팅을 하는 거지. 자기네들이 수학해서 그렇게 뭐 크게 전망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금융이랑 합성해서 금융수학을 해서 자기네들이 한번 활로를 모색하겠다는 건데, 이제 걔네들이 하는 게 이쪽이야. 이런 쪽. 이제 지금부터는 12장 들어가는데, 12장은 옵션 프라이싱이에요. 옵션 프라이싱. 여기서는 옵션의 모형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옵션 프라이싱. 여러분들이 옵션 프라이싱에 대해서 사실 조금 배웠어. 옵션 가격 어떻게 결정한다 그랬지? 이거 내재 가치랑 플러스 시간 가치 합쳐서 옵션 가격 결정한다고 그랬잖아. 그지? 그 다음에 8장, 9장, 10장. 10장에서 뭘 배웠냐면 옵션 가격에 콜이건 푸시건 아메리칸이건 유로피안이건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이 있고, 그런 값들이 올라갈 때 옵션 가격은 올라가고 내려가고 뭐 이런 거 컴패러티브 스태틱스 얘기하면서 내가 조금 설명했지. 그게 다 옵션 가격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죠? 근데 이번에는 여기서부터 배우는 거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옵션이 얼마냐 이거야. 아까 우리가 여러 가지 예제를 지금까지 보면서 옵션 가격이 뭐 7불이다, 10불이다 그랬는데 콜 옵션 가격이 그 가격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수학적인 모형이 있느냐.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이쪽도 뭐 옵션 모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기본적인 모형을 여러분들이 몇 개 배우는 거야. 하나는 바이노미얼 모형이고, 다른 하나는 리스크 뉴트럴 모형이에요. 요건 바이노미얼이라는 뜻, 이항 분포에 대해서 공부해 봤어? 이항 분포 들어봤어요?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이 뭐야?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하자. 바이노미얼 모형. 지금 그 예제부터 시작을 하니까 일단 옵션 프라이싱이 기본적인 모형이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블랙쇼울스. 근데 여기까지가 12장이고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13장이 이제 블랙쇼울스 모형인데 그거는 못 다룰 것 같아요. 근데 블랙쇼울스 모형은 이거 사람 이름이야.
피셔 블랙과 마이런 숄스가 1973년도에 발표한 모형인데 굉장히 수학적인 모형입니다. 수학적인 모형이에요. 그래서 이 모형을 여러분들이 수학적으로 이해하기는 사실 어려워요. 금융수학과 정도, 걔네들도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그 요구되는 수학이 굉장히 그 대학원 정도 수준의 수학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개념적으로 아마 훑고 들어갈 텐데 그 개념은 바이노미얼 리스크 뉴트럴 모형 설명하면서 그 개념은 다 나와요. 그러니까 12장까지 시간 관계상 보통 옵션 수업하면 블랙숄스 모형까지 사실은 하게 되는데 시간이 좀 모자라서 이번 학기에는 블랙숄스 모형은 못하지만 기본 개념은 12장에서 다 커버가 된다. 그리고 그거를 수학적으로 풀어낸 모형이 블랙숄스 모형이고 이 블랙숄스가 이 모형으로 인해서 두 사람이죠. 피셔 블랙과 피셔 블랙이라는 사람이 있고 숄스는 마이런 숄스인데 이 모형은 지난 50년, 5, 60년간 경제 경영학을 통틀어서 그러니까 재무 분야뿐만이 아니라 경제 분야까지 통틀어서 제일 기여도가 높은 논문이나 모델이 과연 뭐냐? 지난 우리가 5, 60년 동안 발견한 경제, 재무 다 포함해서 하여튼 경제까지 하면 경제는 굉장히 넓잖아, 개념이. 많은 학자들이 이 모형을 꼽습니다. 기여도로 봤을 때 지난 반세기 동안 최고의 발견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노벨상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받았죠. 받았는데 피셔 블랙은 노벨상 받기 몇 년 전에 죽어요. 노벨상은 산 사람한테만 줍니다. 이 사람이 천재예요. 이 사람이 수학자야. 수학 박사. 천재고 수학 박사고 이 사람은 MIT 교수를 하다가 피셔 블랙이 살로몬 브라더스인가? 하여튼 월스트리트에서 스카우트를 해가지고 MIT도 굉장히 교수하면은 그 연봉이 작지 않았을 텐데 그것에 뭐 5배 이상의 돈을 받으면서 월가로 스카우트돼서 가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조금 불행했다고 그러더라고. 이혼을 4번인가 해요. 그래서 내가 듣기로는 90년대 초에 뭐 한 400만 불 연봉을 받으면 미국에서는 알리몬이라고 그래서 전처한테 그 줘야 돼, 계속 돈을. 한 300만 불은 여러 명의 전처들한테 가고. 그래도 하여튼 이 재무 분야에서는 이 사람은 뭐 논문 쓰는 것마다 그냥 하여튼 전설적인 논문을 씁니다. 그리고 사실 이 피셔 그 블랙숄스 모형의 그 기본 왁구는 이 사람이 더 기여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노벨상 받기 전에 죽는 바람에 뭐 50대에 죽어요. 50대에 죽고 이 사람이 이제 대신해서 노벨상을 받죠. 그게 96년인가 7년도에 받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또 스탠포드 대학교 교수를 하다가 그러니까 쟁쟁한 사람들이야. 하여튼 경제 경영 쪽에서 블랙숄스를 모르면 그거는 경제 경영 공부를 안 한 사람이지. 지난 5, 60년도에 제일 큰 기여를 한 논문이 이거라고 그러는데 그 논문을 쓴 사람을 모른다는 거는 제대로 공부를 안 한 거지. 근데 이 사람도 참 굴곡이 있어요. 그냥 스탠포드 대학교에 있었으면은 모든 사람이 존경하고 부러워할 텐데 이 사람도 월스트리트로 스카우트 돼가지고선 가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 월스트리트에서 이제 더 욕심을 부린다고. 그래갖고 이 사람이 그 롱텀 캐피탈 LTCM 매니지먼트라는 헤지 펀드를 만들어요.
근데 노벨상 받은 사람이 만든 헤지 펀드니까 사람들이 뭐 많이 몰렸을 거 아니야. 근데 90년대 하반기에 가가지고 그 헤지 펀드가 망해요. 망하는데 적당히 망하는 게 아니라 아주 완전히 망합니다. 그 러시아 위기랑 이게 연결이 되면서 그래서 미국 중앙은행이 구제금융으로 지원을 할 정도로 그 헤지 펀드는 자기 돈이 100이면 한 1000에서 10,000 정도의 빚을 져가지고 배팅을 하는 그런 식의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 LTCM 하나만 망가지면 괜찮은데 이것 때문에 금융 시스템이 흔들릴 정도가 돼버린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혼쭐이 났으면은 이제 손 씻고 그냥 학계에만 머물렀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 양반이 그러고도 미련을 못 버리고 계속 제 길을 꿈꾸면서 이 월스트리트 주변을 어슬렁거리다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 금융위기 때 또 한 번 작살이 납니다. 그래서 그 참 굉장히 머리도 좋고 이 학계에는 큰 좋은 영향을 끼쳤던 두 분인데 이게 왜 여자들은 옛날에 그 미인 방명 뭐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그러니까 남자도 비슷해요. 너무 재주가 많다 보니까 세상에 이 사람들 그냥 얌전히 놔두질 않은 거야. 그래서 이 마이런 숄츠는 월스트리트에서 지금은 아주 악동이 되어버렸어요. 2번씩 큰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하여튼 그렇지만 이 블랙 숄츠 모형은 지난 반세기 동안 제일 큰 경제 경영 분야에 영향력을 끼친 모형입니다. 그래서 그 모형이 옵션 가격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는 모형인 거야. 근데 이거는 굉장히 수학적인 모형이고 우리가 이런 수학을 이해하려면 여러분들이 진짜 대학원 가서 공부를 해야지 이제 조금 이해가 될 정도의 수학이야. 물론 뭐 이거를 뭐 간단히 이렇게 필요한 것만 해서 이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근데 기본 개념은 여기 다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잘 이해를 하면 지금 우리가 하게 될 모형이 이제 바이노미얼 모형이에요. 바이노미얼 모형은 항상 이게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을 가져갑니다. 디스트리뷰션. 이항분포, distribution, 이항분포. 이항분포가 뭐지? 이항분포가 뭐야? 정규분포는 뭐야? 그렇지. 이항분포는 미래의 불확실한 상황을 두 개의 가능성으로 설명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 미래의 기초자산 주가. 지금은 주가가 20불이야. 근데 미래의 주가가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데 오를 때 10% 오른다는 거지. 그지? 20불이 오르면 22불 10%. 떨어지면 10% 떨어진다는 거야. 2불, 지금 20불인데 2불 떨어져서 18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미래 주가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지만 두 개의 가능성으로 설명하는 분포. 그게 이항분포야. 실제는 더 복잡하겠지. 그렇지만 이게 일단은 쉽게 설명이 가능하잖아. 그래서 지금은 20불인 주가가 올라가면 10% 올라가서 22불이 되고 떨어지면 10불이 떨어져서 18불이 된다. 그래서 요거를 기울이는 뭐 올라가면 SU 업의 U야. 기초자산 주식이 떨어지면 down 떨어지면 10% 떨어져서 18불이 된다.
이런 식으로 표시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현재 주가는 20불이고 행사 가격이 항상 이런 값들은 행사 가격은 여러분들이 옵션 투자할 때 행사 가격은 고르게 되어 있죠. 그 값은 주어지는 값이야. 행사 가격이 이 예제의 경우는 21불로 주어졌습니다. 행사 가격이 21불로 주어졌을 때, 그리고 만기까지의 기간 3개월. 만기까지 기간 3개월은 1년을 보통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3개월은 1년 기준으로 따지면 0.25 또는 4분의 1 2호가 되겠지. 그지? 연금리도 사실은 필요해. 연금리. 여러분 옵션 가격 결정할 때 이 표를 한번 내가 리마인드를 여기 지금 잠깐 보지 뭐. 시간 충분할 것 같으니까. 챕터 10에서 보면 이런 표 봤잖아. 그지? 자, 지금 콜옵션부터 계산을 할 텐데 지금 현재 기초자산 주가 필요한 이 정보가 다 필요한 거야. 배당은 없다고 가정하면 행사 가격 있고 만기까지 기간 있고 변동성 요거는 블랙쇼스 모형에서는 필요한데 여기서는 이 이항분포 모형에서는 우리가 이 자료까지 필요 없습니다. 금리는 필요하거든. 이런 자료들이 필요해요. 모든 모형은 다 여기서 요구하는 저 기본적인 이 자료들이 다 필요한 거야. 근데 여기서는 금리가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 금리가 얼마로 주어지냐면 조금 이따 그 설명을 할게. 금리가 여기 나오지. 리스크 프리 레이트 12%. 금리가 12%라고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게 다 주어지는 값이야. 주어지는 값, 무위험 금리, (12%) 이게 연 단위로 주어진단 말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연 단위로 12%, 만기까지 기간은 연 단위로 0.25. 오케이? 자, 그럼 이 정보를 가지고 이런 이항분포 모형에서 옵션, 콜 옵션, 풋 옵션 계산할 수 있느냐? 대답은 계산할 수 있다. 어떻게 계산하느냐? 일단은 여러분들이 조금 연습을 해야 되는데 역시 처음 배울 때는 내 경험에 따르면 쿡북 어프로치가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쿡북 어프로치는 게 무슨 뜻이야? 요리책 접근 방법. 요리책 접근 방법은 뭐예요? 라면을 안 끓여본 사람이 라면을 끓이려면 일단 쿡북 어프로치, 요리 그 레시피 그 뒤에 보면은 물을 끓인다 1번, 2번 라면을 찢는다, 3번 수프를 먼저 푼다, 4번 라면을 찢어서 집어넣는다. 뭐 이런 식의 기계적인 방법으로 연습을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바이노미얼 이항분포 모형의 쿡북 어프로치는 첫 번째, 만기일의 옵션 가격을 계산한다. 자, 요게 만기일입니다. 요게 만기일의 이건 기초자산 주식의 가격이야. 이 값은 다 주어지는 거야. 이항분포 모형에서 다 주어져. 두 개의 가능성으로 10% 오르거나 10% 떨어진다라고 주어진다고. 여러분은 이 정보를, 이 주어지는 이 정보를 가지고 쿡북 어프로치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옵션 가격을 계산하면 되는 거야. 이항분포 모형일 경우, 이항분포 모형에서의 만기일 옵션 가격을 계산한다.
그게 첫 번이야. 만기일 옵션 가격은 어떤 식으로 계산하느냐? 자, 행사 가격이 지금 콜 옵션이라고 그래볼까? 콜이건 푸시건 똑같아요. 근데 하여튼 콜이라고 그러면 행사 가격이 21불이라고 주어졌어요. 행사 가격이 21불이라고 주어졌어. 자, 만기일 날 갔더니, 그러니까 이 경우는 지금 유로피안 옵션을 계산하는 겁니다. 잠깐만. 블랙숄스 모형도 유로피안 옵션 가격, 우리가 아메리카는 좀 복잡해요. 그러니까 일단 이번 학기에 옵션 프라이싱 모형은 전부 유로피안 옵션 가격을 결정한다고 생각을 하라고. 물론 조금 있다가 12장에서 아메리칸 옵션도 바이노미얼 모형 가지고 몇 가지 예제가 나오긴 해요. 근데 일단 기본은 유로피안 옵션이야. 블랙숄스 모형도 사실은 유로피안 옵션 가격 결정 모형이에요. 그러면 권리 행사를 만기일에만 할 수가 있죠. 그지? 근데 행사 가격이 21불이라고 그랬고 이게 만기일인데 만기일 날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야. 10% 올라서 주식이 22불이 되면 이때 권리 행사 할까 안 할까? 행사 가격이 21불인데 시중에서는 22불에 거래가 되는 주식이야. 22불짜리 주식을 21불만 주고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야. 그럼 이때 권리 행사를 하겠지. 왜? 시장에서 22불 하는 거를 21불만 주고 살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그럴 때 만기일 날 콜옵션 권리는 22불짜리를 21불 주고 사니까 만기일 콜옵션은 22 빼기 이건 만기일의 옵션 가격이야. 22불짜리를 21불 주고 사니까 만기일 옵션 가격은 1불이 되겠지. 만기일 옵션 가격. 그래 안 그래? 어려워요? 콜옵션인데 콜옵션은 기초자산 주식을 행사 가격 주고 살 수 있는 권리야. 기초자산 주식이 행사 가격보다 더 비쌀 때 만기일 옵션은 콜옵션은 그만큼 가치가 있는 거야. 요거는 항상 콜옵션의 경우 22 빼기 행사 가격이라고. 기초자산 가격 빼기 행사 가격. 오케이? 만기일 옵션 가격이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1불로 계산이 돼요. 이 경우는 만기일 날 기초자산 주식이 18불에 거래가 되면 18불에 거래가 되는 주식을 내가 21불 행사 가격 주고 살 이유가 있어 없어? 없지. 이때는 권리 행사를 안 한다는 뜻이야. 권리 행사를 안 하면 만기일 날 옵션 가격은 제로가 돼. 오케이? 이런 식으로 만기일의 옵션 가격을 계산한 다음에 두 번째로 해지 레이시오 계산을 합니다. 이건 다른 말로 옵션 델타라고 그래요. 이 값을 계산해. 요거는 그냥 공식으로 기억을 하세요. 해지 레이시오라고 하는 것은 만기일 기초자산 가격의 변화가 분모로 들어가고 만기일 옵션 가격의 변화가 분자로 들어가. 그렇게 해서 해지 레이시오 계산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 예제에서는 지금 1번, 2번 단계를 거치면서 해지 레이시오 계산을 하면 얼마가 나올까? 해지 레이시오 계산을 했더니 만기일 날 기초자산 가격의 변화가 올랐을 때는 22불이 됐지? 떨어졌을 때는 18불이 되니까 22 빼기 18불이 만기일 기초자산 주식 가격의 변화야. 이때 만기일 옵션 가격의 변화는 1불, 요때 22불일 때 1불이었잖아. 옵션 가격은. 18불일 때 옵션 가격은 제로였잖아. 그래서 4분의 1이 돼요.
오케이? 이걸 해지 레이쇼 옵션 델타라고 한다고. 이 비율은 무위험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 중요한 비율이 됩니다. 자, 이게 연습을 좀 해야지, 다음 시간쯤 돼야지 좀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세요. 이 해지 레이쇼를 가지고 무위험 포트폴리오를 만든다. 자, 무위험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 참고로 이 해지 레이쇼는 이렇게 삼각형, 옵션 델타, 그래서 옵션 델타라고 그래요. 이렇게 삼각형으로 보통 표시를 한다고. 해지 레이쇼를 삼각형으로 표시를 하면 이걸 가지고 무위험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는 방법이 콜 옵션인 경우랑 풋 옵션인 경우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그거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좀 나누겠어. 콜 옵션의 경우. 콜 옵션의 경우는 콜 옵션 하나 팔 때 해지 레이쇼만큼의 기초 자산을 사요. 그러니까 콜 옵션의 경우는 무위험 포트폴리오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콜 옵션 하나 팔 때 해지 레이쇼만큼의 기초 자산 주식을 산다. 그러니까 이 예제에서 보면은 해지 레이쇼가 4분의 1이 나왔죠. 이 예제에서 보면은 이 예제에서는 4분의 1만큼 기초 자산 주식을 사고 콜 옵션 하나는 파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무위험 포트폴리오가 돼. 포트폴리오는 2개 이상의 자산을 이렇게 합쳐서 포트폴리오가 만들어지잖아. 이 포트폴리오는 콜 옵션 하나 팔 때, 그래서 마이너스야. 해지 레이쇼인 4분의 1만큼의 기초자산 주식을 사는 거예요. 이게 풋 옵션인 경우는 조금 다르게 나와요. 풋 옵션인 경우는 이거는 조금 이따가 내가 풋 옵션의 예제를 설명을 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지만 일단 여기다가는 풋 옵션 값이 보통 마이너스 값이 나옵니다. 이 해지 레이쇼 계산을 하면. 그래서 풋 옵션 하나를 사고 마이너스 옵션 델타,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만든 다음에 기초자산 주식을 만들어요. 보통 이렇게 만듭니다. 풋 옵션의 경우는 이렇게 만들어요. 근데 이거는 조금 이따가 예제를 가지고 설명을 할게. 콜 옵션이나 풋 옵션의 경우 조금 달라요. 그럼 이렇게 설명을 한 다음에 이거는 지금 하나, 둘, 세 번째 단계잖아. 근데 이렇게 해지 레이쇼를 가지고 무위험 포트폴리오를 만들면, 무위험이 되려면 만기일 날 어떤 상황이 오든지 똑같은 값을 이 무위험 포트폴리오는 만들어내야 돼. 여러분, 무위험 채권이 왜 무위험이야?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무위험이 되려면 만기일 날 똑같은 값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 그래야지 무위험 포트폴리오, 무위험 채권이 되는 거야.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만들면 콜옵션의 경우 보세요. 주식 하나를 갖고 있는데 주식 하나가 옵션 델타만큼이야. 이런 상황이 콜옵션 하나를 팔았어. 여기다 그릴게. 그러니까 지금 자 보세요. 저 그림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옵션 해지 레이쇼만큼의 기초자산 주식이 있고 콜옵션 하나를 팔지. 근데 해지 레이쇼가 얼마라고? 4분의 1이야. 4분의 1만큼 주식을 갖고 있고 콜옵션 하나를 팔았어. 그러면 이런 포트폴리오는 만기일이 되면은 자 보세요. 만기일이 되면은 4분의 1만큼 주식이 있으니까
그 주식 가격이 22불로 뛰든지 아니면 4분의 1만큼 주식이 있으니까 그 주식값이 18불로 떨어지든지, 그때 콜옵션을 하나씩 팔았으니까 콜옵션 하나 팔았을 때 만기일날 가치는 1불이거나, 이때 이런 상황일 때 콜옵션 하나의 가치는 제로이거나. 어려워? 이게 무위험 포트폴리오야. 이게 무위험 포트폴리오. 이 무위험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으면 만기일날 이 두 가지 상황이 생겨요. 기초자산 주식이 올라 22불로, 그때 옵션 가치는 1불이 돼. 또는 기초자산 주식 가격이 떨어져 18불로, 그때 옵션 가격은 제로가 돼. 자, 이게 무위험 포트폴리오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은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 돼요. 이 무위험 포트폴리오의 가격이 만기일날 똑같이 나타나야 돼. 이게 다르면, 이게 여기 똑같이 나오죠? 이게 다르면 무위험 포트폴리오가 아닌 거야. 무위험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건 여러분이 기계적으로 기억을 하라고 그랬어. 콜옵션의 경우는 콜옵션 하나 파는 거 대신 기초자산 주식은 해지 레이쇼만큼 사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 예제의 경우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만드는데, 이때 만기일날 가치가 이렇게 서로 같아요. 그래 안 그래? 얼마로 같아? 4.5로 같아. 이 포트폴리오를 만들면 만기일날 가치가 4.5로 같은 거예요. 그래요? 요거를 확인을 하세요. 그러니까 만기일날 여기다 빨간 글씨로 세 번째 단계에서 만기일날 이 무위험 포트폴리오가 가치가 서로 같은지 확인. 자, 일단은 여러분이 지금 뭘 하는 건지 좀 모르는 학생도 있겠지만 이 순서대로 따라가세요. 첫 번째, 만기일 옵션 가격 계산하고, 두 번째, 해지 레이쇼 계산하고, 세 번째, 이 해지 레이쇼를 가지고 무위험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는데 콜옵션은 항상 이런 모양으로 구성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만기일날 이 무위험 포트폴리오가 서로 같은 가격이 나오는지를 확인을 하라고 그랬어. 봤더니 서로 같은 가격 4.5가 나와. 확인이 됐죠? 그러면 마지막 네 번째 단계로 이 무위험 포트폴리오의 현재 가치를 구한다. 자, 이 무위험 포트폴리오의 현재 가치는 얼마일까? 이 무위험 포트폴리오의 3개월 후 미래 가치는 얼마죠? 4.5. 4.5의 현재 가치는 얼마야? 지금 이 무위험 포트폴리오는 무위험이기 때문에 무위험 금리랑 같은 수익률이 나야 돼. 무위험이기 때문에. 1년 금리가 12%라고 그랬어. 근데 만기까지는 3개월을 기다려. 오케이? 3개월 후의 가치가 4.5야. 그럼 그것의 현재 가치는 어떻게 구해요? 4.5 나누기 1년 금리가 12%니까 3개월 금리는 단순 평균으로 계산하면 나누기 4. 그러면 3% 되겠지? 0.03. 이렇게 구해도 돼. 근데 연속, 이건 단순 복리 계산한 거고, 단순 금리로 계산한 거고, 연속 복리로 계산하면 4.5 곱하기
2에 마이너스 0.12 곱하기 4분의 1.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4.5에 2에 마이너스 0.03. 이건 계산이야, 계산. 중요한 거는 4.5달러의 현재 가치 계산을 한 거야. 그냥 개념적으로는 이렇게 기억하세요. 이게 계산하기 어려우면 이렇게 해도 내가 시험 문제 감점 안 할 거예요. 연금리가 12%니까 3개월 금리는 3%. 3% 나눠주는 거예요. 이걸 계산을 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4.367이 나옵니다. 이게 뭐야? 4.4. 그렇지. 뭐의 현재 가치? 무위험 포트폴리오의 현재 가치. 자, 그러면 무위험 포트폴리오가 이거지? 무위험 포트폴리오 이렇게 만든다고 그랬잖아. 근데 이 무위험 포트폴리오의 현재 주식 가치 알아 몰라? 얼마로 주어졌어요? 20으로 주어졌어요. 이건 주어진 값이야. 현재 주식 가치는 20불로 주어졌어. 자, 보세요. 이게 20이면 4분의 1에 20이니까 얼마야? 5불 빼기 콜옵션 가격은 무위험 포트폴리오의 가치 4.437과 같아야지. 그러면 현재 콜옵션 가치 계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현재 콜옵션 가치를 계산했더니 0.633이 나옵니다. 맞나? 이거 더블 체크해 볼게. 0.634 맞죠? 자,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콜옵션 가격이 순서대로 계산하니까 나오죠? 첫 번째 만기일 옵션 가격을 계산한다. 두 번째 해지 레이쇼 계산을 한다. 이 해지 레이쇼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무위험 포트폴리오를 만든다. 그리고 만기일 날 가치가 서로 같은지 확인했다. 4.5로 같더라. 그러면 이 무위험 포트폴리오의 현재 가치를 구했더니 4.367이 나왔다. 그러면 현재 가치로부터 콜옵션 가격이 계산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거 시험 문제 나올 거예요. 문제 가르쳐주고 낼 거야. 자, 이번에는 이 콜옵션 대신에 똑같은 정보를 가지고 유로피안 풋옵션 가격을 계산하겠습니다. 여러분 책에는 콜옵션 가격만 계산이 되어 있어요. 근데 방법이 똑같으니까 풋옵션 가격도 똑같은 방법으로 구하면 돼요. 자, 뭐부터 구할까? 만기일 날 이번에는 콜옵션이 아니라 풋옵션 가격을 계산을 하는데, 자, 똑같은 정보야. 행사 가격 20일, 만기까지 기간 3개월, 무위험 금리 12%. 그럼 이거부터 계산해야지. 이거부터. 이런 식으로. 옵션 프라이스. 이럴 때 풋옵션 가격은 어떻게 될까? 자, 풋옵션 가격은 그냥 빨간색으로 여기다 그냥 쓸게. 행사 가격이 21불일 때 만기일 날 기초자산 주가가 22불이면 시장에 내다 팔면 이 주식을 22불 받아. 근데 풋옵션 권리 행사하면 21불만 받아. 이런 상황에서 권리 행사 할까 안 할까? 권리 행사 안 해요. 풋옵션을 갖고 있으면. 아까랑 반대야. 그러면 이때 풋옵션 가치는 제로가 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시장에 내다 팔면 18불 받는 주식을 나는 21불 받을 수 있는 풋옵션이 있어. 그러면 이때 권리 행사 해요, 안 해요? 해요. 권리 행사하면 이때 풋옵션 가치는 어떻게 돼요? 3불이 나와요. 왜 3불? 21불짜리를, 아니죠. 18불짜리를 21불 받고 팔 수 있으니까. 그러면 첫 번째
만기일 옵션 가격 계산이 된 거죠. 자, 이번에는 0, 3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요 스텝 공간이 없으니까 이걸 지울게. 요 스텝 통해서 만기일 옵션 가격이 계산이 되면 두 번째 스텝은 해지 레이쇼 계산을 하래. 해지 레이쇼는 요 비율을 계산하는 거예요. 요 비율은 만기일 기초자산 가격의 변화. 그러면 22에서 18불로 변한 거지. 오케이? 이때 옵션 가격은 0와 3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래 안 그래? 그래서 풋 옵션의 경우 해지 레이쇼 옵션 델타 계산을 했더니 마이너스 4분의 3이 나와. 자, 풋 옵션의 경우는 콜 옵션은 항상 플러스가 나오지만 풋 옵션은 항상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왜 그럴까? 기초자산 주가가 올라갈수록 풋 옵션은 가치가 없어지는 거야. 기초자산 주가가 떨어질수록 풋 옵션은 가치가 있어진다고. 바로 이런 반대의 상관관계 때문에 해지 레이쇼 계산을 하면은 풋 옵션의 경우는 항상 마이너스가 나와요.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3이 나왔어요. 아까는 플러스 4분의 2이 나왔었어. 오케이?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단계는 끝났으니까 지울게요. 공간이 없어서 그래. 그럼 세 번째는 이걸 가지고 무위험 포트폴리오를 만들래. 근데 풋옵션의 경우는 이렇게 만들래. 오케이? 이것도 이제 왜 그런지 연습하다 보면 여러분이 스스로 터득하게 되는데, 풋옵션 세 번째 단계에서 풋옵션 하나를 살 때 마이너스의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플러스가 되겠지.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꿔서 4분의 3의 주식을 사고 동시에 풋옵션을 사는 거지. 이게 무위험 포트폴리오예요. 그려요, 안 그려요? 이게 무위험 포트폴리오야. 자, 이것의 만기일 날 가치가 어떻게 될까요? 그걸 확인하라고 그랬잖아. 만기일 날 가치가 어떻게 되냐면 4분의 3이 22불이 되거나 4분의 3이 18불로 떨어지는데, 그때 풋옵션은 올라가는 상황에선 제로가 나오고 떨어지는 상황에선 3불이 나오지. 이거 알겠어요? 세 번째 단계에서 만기일 날 이 무위험 포트폴리오의 가치는 이렇게, 요걸 왜 계산해요? 이게 서로 같아야 돼. 안 그러면 이 포트폴리오가 무위험 포트폴리오가 아니야. 만기일 날 기초자산 주가가 오르던 떨어지던, 옵션 가격이 제로던 어떤 파지티브 가격이던, 하여튼 이 무위험 포트폴리오 가치는 만기일 날 그 가치가 서로 같아야 돼. 이거 같은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66 나누기 4. 요거는 38이 54에다가 11을 더한 거지. 그러니까 66 똑같네. 그래서 결국 만기일 날 이 무위험 포트폴리오 가치가 서로 같구나 확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안 같으면 여러분이 계산 미스를 한 거야. 중간에. 이게 반드시 같아야 돼. 무위험 포트폴리오를 만들면. 그러면 이게 같으면 이제 요거 세 번째 단계까지는 확인이 된 거지. 그럼 이거 지웁니다. 그럼 마지막 단계는 뭐예요? 이것의 현재 가치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계산이 66 나누기 4가 이게 얼마가 나오냐면 16.5네. 그지? 16.5. 이거 16.5. 오케이? 16.5, 16.5. 그러면 마지막 단계로 이 무위험 포트폴리오의 현재 가치를 구하래. 그러면 16.5 나누기 1 플러스 똑같은 금리 정보니까 0.03 하면 돼요.
여러분 주관식 문제로 이게 나오면 이렇게 해도 내가 풀 크레딧 점수를 다 줄 거야. 근데 여기서는 그리고 인더스트리에서는 연속 복리를 가정을 하니까 이거를 연속 복리로 풀면 16.5에 2에 마이너스 0.03이 되고, 오케이? 요거를 계산한 값이, 요거는 계산기를 써야 되겠죠. 계산기를 써서 계산을 했더니 16.01이 나옵니다. 이게 뭐라고? 이 무위험 포트폴리오의 현재 가치야. 현재 가치. 미래 가치는 16.5, 현재 가치는 16.01. 그러면 이 현재 가치로부터 풋옵션 가격이 계산이 되겠지. 풋옵션 가격은, 자 보세요. 이 값은 항상 주어진다고. 이 값 없는데요? 이 값은 항상 문제에서 주어져. 이게 지금 20불로 주어졌어. 그러면 이 포트폴리오의 현재 가치가 16.01이라고 그랬는데 16.01은 이게 4, 5, 20이니까 15 더하기 P를 한 게 16.01인 거야. 그렇잖아. 왜? 15가 어디서 나왔다고? 4분지 3 곱하기 S 더하기 P. 근데 현재 주가가 20불이거든. 그러면 유로피안 풋옵션 가격이 나오겠지? 얼마예요? 16.01 빼기 15, 1.01. 콜옵션 가격은 0.633. 됐어요? 그럼 이렇게 콜옵션 가격과 풋옵션 가격을 구했는데 이게 다 유로피안이라고 그랬죠. 유로피안 콜, 유로피안 풋옵션이면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검토하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알아? 처음부터 스텝마다 더블 체크하는 방법도 있지만 여러분 유로피안 콜과 유로피안 풋옵션 사이에서는 조건이 물론 있어요. 이 유로피안 콜과 풋의 기초자산이 같고 행사 가격도 같고 만기까지의 기간도 같고 그럴 경우는 이 유로피안 콜과 유로피안 풋옵션은 서로 풋콜 패러티를 만족시킨다는 거 배웠던 거 기억나? 그 공식 기억해요? 풋콜 패러티의 공식은 여러분들이 챕터 10에서 아마 배웠어요. 기초자산 주식과 풋옵션을 합친 거는 이거 유로피안입니다. 유로피안 콜옵션과 행사 가격의 현재 가치 이것이 같다. 이게 유로피안 옵션인 경우 만족시켜야 되는 등식이에요. 이 경우 풋콜 패러티 등식을 만족해야 돼. 만족하는지 한번 더블 체크를 해볼게. 이 값은 20불이라고 줘줬지 아까? 주가 20불. 풋옵션은 우리가 얼마로 계산했냐면 1.01. 그러면 왼쪽이 21.01. 오른쪽은 이 값이 0.633. 요거는 21의 2의 마이너스 0.3이지. 아니, 0.03. 요 값은 계산을 해보면 20.38이 나와요. 그러면 20.38에다가 0.633을 더하면 3, 1, 0, 21.013이 나오는데 이건 21.01 나오고 21.013이 나오는 그 차이는
계산을 중간에 조금 생략해서 그래. 사실은 등식이 성립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자, 이거를 일반화 시킬 거예요. 이 후반부가 갑자기 조금 헷갈리지만 쿡북 어프로치로 그냥 일단 기계적으로 하면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여러분이 옵션 가격 계산을 할 수 있겠지? 콜 옵션, 풋 옵션 그냥 기계적으로 따라가면 되니까. 지금까지 설명한 방법은 바이노미얼 이항분포 모형에 따라서 옵션 가격을 평가하는 방법이야. 자, 바이노미얼 모형인데 이거를 일반화시킨 거야. 그게 generalization.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얘기야. 여기서 S는 기초자산 주식이야. F는 옵션 가격이야. 그게 콜 옵션이건 풋 옵션이건. SU는 그러니까 S는 아까 20불이었지. SU는 기초자산 주식이 올라서 22불인 거. 10% 올랐으니까 S 곱하기 U가 10%가 되겠지. U는 따라서 1 플러스 10%가 되네. 1.1. 그러면 20불 곱하기 1.1 하면은 22불이 되겠지. 그러니까 U라고 하는 것은 1에다가 조금 전에 예제의 경우는 10%, 0.1을 더해준 거야. 요거는 1에다가 10%를 빼준 거지. 그래서 0.9. 20불 곱하기 0.9 그러면 18. 그러니까 SD가 그렇게 표현이 되고. 그때 콜 옵션으로 보면 이게 1불, 요거는 0. 오케이? 그래서 일반화 시켰어요. 풋 옵션으로 하면 이게 0, 이게 3. 오케이? 그 다음에 뭘 했죠? 해지 레이쇼를 구해가지고, 해지 레이쇼는 뭐였어요? 이게 지금 기호가 조금 바뀌었어. 아까는 그냥 S였는데 S0로 한 거는 이거 만든 놈이 이거 하면서 졸았어. 그냥 S로 해도 돼요. 왜냐면 조금 전에 현재 주가를 S로 했잖아. 그치? 그래서 만기일 날 주가는 SU, SD로 했으면 똑같이 S를 써야 되는데 왜 갑자기 S0가 나오냔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없어도 되는 거야. 응? S, 응? 그러니까 얘가 착각을 한 거야. 이거 내가 안 만들었어요. 이거 만든 사람이 현재 주가를 S라고 써놓고 S0로 쓴 걸로 착각을 하고 지금 다시 쓴 거야. 근데 여기서 요지는 뭐냐면 아까 우리가 얘기한 그 쿡북 어프로치의 방법을 일반화시킨 거예요. 일반화시키는데 해지 레이쇼 계산을 한 거야. 만기일 날 옵션 가격을 계산하고 해지 레이쇼 계산을 어떤 식으로 했어요? 만기일 기초자산 가격의 차이 분모로 들어가고 빼기 그거를 그게 분모로 들어가고 뭐를 이 분모로 나눠줬냐면 옵션 가격의 차이, 만기일 옵션 가격의 차이. 그게 해지 레이쇼라고 그랬잖아. 옵션 델타. 그리고 이걸 기초로 무위험 포트폴리오를 만든 거야. 콜 옵션의 경우 하나 옵션 팔 때 해지 레이쇼만큼의 기초자산 주식을 산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무위험 포트폴리오를 만들면 이거 두 개가 서로 같아야지. 이거 두 개가 서로 같아. 그죠? 확인됐죠? 그리고 이것의 현재 가치를 구했죠. 이 무위험 포트폴리오의 현재 가치. 이게 무위험 포트폴리오거든. 근데 왜 SU, 여기는 그냥 또 S0 안 쓰고 SU를 썼어. SU의 옵션 델타 빼기 콜 옵션으로 생각을 하세요. 그냥 편하게. 그러면 이 값은 만기일 날 옵션 가격이야. 보세요. 만기일 이 가격은 이거랑 같지.
이거랑 이거랑 서로 같잖아. 이거랑 이거랑 서로 같잖아. 근데 그 중에 그냥 요거를 쓴 거야. 서로 같기 때문에. 요거를 현재 가치화 시킨 거야. 요거를 현재 가치화 시킨 거야. 현재 가치화 시키고 그 현재 가치화 시킨 거는 뭐랑 같아야 돼? 이거를 현재 가치화 시킨 거는 기초자산 주식 곱하기 해지 레이쇼, 이거 지금 이걸 풀어서 그런데 SU 곱하기 삼각형 빼기 FU, 이거를 현재 가치화 시킨 거는, 오케이? 이건 뭐랑 같아야 돼요? S, 요 삼각형 곱하기 S 빼기 요거랑 같아야지. 그죠? 그걸 다시 쓴 거야. F에 대해서 푼 거야. 옵션 가격에 대해서 푼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증명하라 뭐 이런 건 내가 여러분 안 괴롭힐 거야. 근데 이건 지금 왜 일반화시켜서 하냐면 조금 전에 우리가 바이노미얼 모형에서 봤던 그 똑같은 방법으로 일반화시킨 옵션 가격 계산을 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이 해지 레이시오 대신에 조금 전에 우리가 구했던 요 값을 해지 레이시오에다가 집어넣어서 여기서 해지 레이시오 대신에 조금 그 전 페이지에 있었던 그 공식을 여기다 집어넣고 다시 쓰면 이렇게 기가 막힌 공식이 생깁니다. 옵션 가격은 P를 우리가 이렇게 정의할 때 이 P가 위험 중립 확률이야. Risk Neutral Probability. 그래서 두 번째 모형이 이제 나오는 거야. 지금 이 과정은 그냥 여러분들이 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그냥 과정은 그냥 잘 못 따라왔지만 나를 믿으세요. 두 번째 모형이 그냥 유도가 되는 거야. 위험 중립 모형, 리스크 뉴트럴 모형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리스크 뉴트럴 모형은 바이노미얼 모형을 일반화시켜서 나온 모형이에요. 이 리스크 뉴트럴 모형에 따르면 위험 중립 확률을 이 공식에 따라서 그냥 계산을 해. 그 다음에 만기일날 이 위험 중립 확률을 가지고 만기일에 예상되는 옵션 가격을 계산한 거야. 그게 이 괄호 속에 있는 값이야. 그것을 현재 가치화시킨 거야. 요거는 내가 두 번째 위험 중립 모형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 근데 요지는 뭐냐면 이 두 번째 위험 중립 모형으로 저 공식을 가지고 옵션 가격을 계산했더니 옵션 가격이 얼마야? 똑같아. 0.633. 아까 이항분포 모형으로 계산을 하나, 위험 중립 모형으로 계산을 하나, 결과는 똑같아요. 실무에서는 이 위험 중립 모형으로 계산하는 게 조금 더 빠르고 편해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모형이 더 많이 씁니다. 근데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 두 번째 모형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설명하고 우리가 좀 복잡한 이제 모형들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12장을 다음 시간에 다 끝내고 시험 문제 그때까지 내면 시험 문제 설명도 하고 하겠습니다.